위원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착한 조례들이 타 시도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조선왕조실록 복보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한지와 인쇄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주시가 건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마을 어귀의 당산목을 잘라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2018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 전형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컬푸드 활성화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착한 조례를 오는 6월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긋난다며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완죽은 농민들이 제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전주 시민들이 값싸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얻은 이익의 90%는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판매 구조가 가능한 건 완주군이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60억 원 안팎의 판매센터를 만든 뒤 매장 임대료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금액의 90%를 농가가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적게 농사 지어도 경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든 아주 좋은 조례였던 거죠.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례가 타시도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다며 오는 6월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늘리도록 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공공기관의 조명 교체 때 지역 LED 조명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조례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방침은 개선한다는 그거는 있는 거지만, 그죠? 폐지가 될지 개정이 될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전라북도는 영세한 지역업체를 살리는 이른바 착한 조례를 폐지할 뜻이 없다며 공정위의 지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협의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재검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고,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농가와 소비자들을 모두 살린다는 이유로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상을 받은 로컬푸드의 관련 조례를 고치라고 요구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조례까지 없애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는 5년 전부터 조선왕조실록의 복제본을 전통 한지의 첨단 기술로 인쇄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이 사업이 전주 한지와 인쇄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년 왕조 역사가 담긴 조선왕조실록의 복제본입니다. 복제본에 쓰인 종이는 장인들이 조선시대 한지 제작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 원본의 글씨와 문양 등을 그대로 인쇄했습니다. 표지를 천연 염색하고 명주실로 책을 묶는 것도 원본 그대로입니다. 표지를 만드는 방식도 이제 천연 염색 그대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묶는 방식도 오침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옛날 보존하고 있는 그 조선왕조실록 복본 그대로. 전주시는 2008년부터 조선왕조실록을 한 부씩 더 만드는 복본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태조에서 영조까지 1060권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정조에서 철종까지 142권만 더 만들면 복본화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전주가 규장과 국가기록원과 더불어 조선왕조실록 전권을 보유하는 도시가 되는 셈입니다. 전통 한지 그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한지 산업 활성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전주시는 실록 복본화 사업을 계기로 국가기록원 분원 유치에 나서 한지와 인쇄 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오는 8월까지 발동할 정치개혁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중앙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권고했는데 이 안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구 의원이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고 4명의 비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아닌 소수정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 전북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 최근 2년 동안 전라북도가 추가로 부담한 예산이 9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실시한 기초연금 제도로 557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늘었고 올해는 기초생활급여 확대 시행과 각종 사업의 국가예산 보조율 인하로 414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나빠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복지사업의 국가예산 보조율을 높이고 국가예산 보조사업의 법정 보조율을 지켜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건산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을 어귀의 당산목을 잘라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줄기만 남은 채 몽땅 잘려나갔습니다. 곳곳에는 잘려진 굵은 가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윗 가지만 몇 개를 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체를 다 저렇게 쳤을 때 세상에 목을 치는 거나 다름없는. 주민들은 마을 어귀에 유일하게 자리 잡은 이 나무를 당산목으로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방해가 된다며 말도 없이 잘라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져 왔지만 무시됐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고, 첫째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걸 무조건 비하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나무 주변 공사를 하면서 넘어질 위험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벽면 그 철거 과정 중에 전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또 처음부터 철거 대상이었던 만큼 완전히 베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건산천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전주시가 마을의 상징인 나무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군의 한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후보가 조합원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사직서를 받아 바로 해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 인력을 모두 동원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적발한 54건의 위법 행위 가운데 21건이 기부 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까지 비상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야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2018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3년간의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 전형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원이 부족해 탈락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발시험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했습니다. 올해 2만 4천여 명인 고등학교 입학생은 2018년에 1만 8천여 명, 2021년에는 1만 6천여 명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2018학년도부터 선발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중학교 3년간의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성취도, 환산 점수 등을 뼈대로한 내신 성적 전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신 성적은 3년간 시험 성적과 출결 상황,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별로 점수를 부여해 300점 만점으로 산출합니다. 현재 내신 성적 반영 방식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편차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를 우려해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 간 교육 활동이 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학교 간 학력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신 성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년간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고입 선발고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북을 포함해 5곳이며 전북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0%가 현행 선발시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앞으로 헌혈이나 인터넷에 좋은 댓글을 작성하는 것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외에 헌혈과 인터넷 샘플 작성, 공익 목적의 번역 작업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학생은 연간 18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됩니다. 계절이 봄으로 넘어가면서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농촌의 노인들이 혈압을 재고 체열 검사를 하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흡연과 음주, 운동 부족 등과 함께 뇌경색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중력도 없어져버리고 그냥 기억력조차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버리고 완전히 너무 정신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지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온차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한쪽 마비와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119 구급차를 통해서 가까운 병원 또 전문병원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시면 됩니다. 빨리 오실수록 환자분이 빨리 오실수록 이후는 그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치료하고 일반인은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며 적절한 운동을 하면 뇌졸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 전주시는 현재 1리터에 평균 30.7원인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다음 달 부가분부터 1리터에 평균 60원으로 올려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사업비를 투자하는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에 올해 5건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과 김제가 국산보리 생산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무주와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등 3곳이 진료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에 올해 9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군이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함께 예산을 투자하는 지역행복 생활권은 해당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 상담실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북도청에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해 헌법재판에 관한 상담을 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정기총회가 전주지법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 시민사법위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 짓게 될 법원 청사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 광주 송정역에서 호남 고속철도 개통식을 가진 뒤 하루 뒤인 2일부터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13일 오전 7시에 홈페이지에 열차 운행 시간표를 공개하고 승차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완주군 공무원 등 250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11.8도, 부안이 7.9도에 머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